안녕하세요. 직업을 찾아준 남자 사주파랑 기파랑입니다. 오늘부터는 구체적으로 사주 명식을 도출해 봄으로써 직업적으로 이제 어떻게 적성과 흥미를 해석할 수가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바로 이제 저의 사주부터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사주 같은 경우 이제 보시다시피 굉장히 특이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사주 중에 하나로서 이것은 이제 술사마다 좀 제각각으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먼저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에 이제 사주에 입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무엇이다 여러 가지 이론을 좀 알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도출하는 데 이르렀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인 사주팔자를 봤을 때는 굉장히 조열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왜 조열한가? 자, 기본적으로 미토가 엄청 깔려 있죠. 지지에 미토가 깔려 있다는 것은 무엇이다? 토라는 것을 다 토라로 그렇게 똑같이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초보적인 해석이고요. 자, 여름토, 저 같은 경우는 미토, 여름토, 화를 머금은 그런 여름토가 이제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일간이 수의 기운을 빼내는 기운이라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너무 무엇이다? 조열한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조열한 사주가 되는데 이렇게 미토가 다 깔려있고 심지어 일간 개수를 도와주는 어떤 금이라든가 혹은 일간 개수와 똑같은 어떤 수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금수의 기운, 음기의 기운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기가 이제 충만한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이다? 조열한 사주이면서 굉장히 신약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성이랑 비겁이 사실상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약하면서 조열한 사주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사주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름 오행도 함께 추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발음 오행이 어떤 이제 적용된 그것을 반영된 그래프가 이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음 오행까지 적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나타나는 것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오행이랑 집성을 봤을 때는요, 무엇이다? 자, 목화토 금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목생화가 잘 되는 사주가 되겠고요. 자, 비식재간인 관점에서는 식상생재가 잘 되는 사주. 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식상이랑 재성이 이제 이렇게 식상생재로 이어지는 사주, 그리고 이제 목생화. 자, 오행이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원점수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십성이라는 것은 표준점수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일간 목화토금수 모든 일간을 십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표준화시켜가지고 사회성이 어떠한가 그런 것을 보는데 이제 자주 사용되는 이제 이런 지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관점에서 봤을 때 식상생재가 잘 되는 굉장히 신약하죠. 자, 식재관 사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식상생재 쪽으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화가 양기고 금수가 음기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양기가 이제 우세하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봤을 때 이 그래프 해석하는 건 제가 이제 OT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신약한 것이고요. 당연히 이제 양기가 많은 사주, 굉장히 극단적으로 쏠린 방사형 그래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하면서 굉장히 이제 양기, 조열한 사주라고 기본적으로는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에서도 무엇이다? 이제 어떤 변화, 자, 이렇게 안정보다는 변화를 추구할 경우 보통 무엇이다? 아웃바운드의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웃바운드라는 것은 뭐 영업이나 마케팅처럼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개척하는 쪽으로 내가 어떤 시장을 적극적으로 영역을 넓혀가는 쪽의 직무를 가진 것이 좀 더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저 같은 경우는 식상생재가 많기 때문입니다. 식상생재가 많기 때문에 아웃바운드 쪽에 어떤 이제 영업 마케팅 그런 어떤 판매 쪽으로도 굉장히 좀 어느 정도 그 감이 있다라고 이제 그게 마음이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어떤 방사형 그래프, 오행 집성에 따른 방사형 그래프를 이렇게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는 무엇이다? 자, 역마도와 화계라 그랬습니다. 자, 역마도와 화계 중에서 저 같은 경우 저 같은 사주도 좀 보기 드물어요. 그래서 어떤 무엇이다? 화계, 그러니까 명예에 극단적으로 이렇게 쏠려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다? 내가 다양한 장소를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재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직무에 선택하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전문직과 인연이 있겠다. 그렇게 이제 또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유년기운, 청년기운, 장년기운 중에서 장년기운만 유독 많다라는 것은 무엇이다? 내가 무엇이다? 상대적으로는 어떤 그런 나이가 좀 많은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의 느낌이 난다. 그래서 무엇이다? 상대적으로는
어떤 사업 타깃팅을 잡을 때는 장년층, 중장년층과 좀 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이거나 혹은 어떤 그런 분야의 어떤 타깃팅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사업 타깃팅까지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엇이다? 어떤 식상생재, 식상생재라는 것은 내가 무엇이다? 뭔가 뭐 만들어요. 콘텐츠가 됐든 물건이 됐든 상품이 됐든 제품이 됐든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재성 시장에다가 이제 내다 파는 이제 그런 쪽으로 보통 볼 테니까 무엇이다? 자영업자, 자영업자의 사주의 명으로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인보다는 자영업자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 좋겠다. 보통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을목식신이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을목식신. 자, 식신과 상관은 근데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편재 정제는 사실 뭐 거의 약간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쓸 거는 아닌데요. 자, 식신이 많다라는 것은 무엇이다? 한 분야에 깊이 있게 몰두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뭔가 새롭고 독창적인 것을 빵빵 터뜨리듯이,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뭐 엔잡러 같은 것들 있잖아요. 혹은 뭐 굉장히 핫하게 뭔가 빵빵 터뜨리듯이 좀 약간 기발한 아이디어를 뭐 그렇게 막 계속 끊임없이 뭐 나타내는 뭐 크리에이터 느낌이라고 한다면, 식신이라는 것은 한 분야에 내가 깊이 있게 몰두하는 그런 장인 정신을 지닌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분야만 깊이 있게 몰두하는 것이 저의 특징 중 하나였고요. 그리고 12운성도 직업적성을 보는데 굉장히 또 유용한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해줍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쇠지랑 묘지에 극단적으로 쏠려 있는데요. 자, 쇠라는 것은 무엇이다? 쇠라는 것은 약간 이제 내가 남을 어떤 도와주는 쪽으로, 그러니까 쇠락할 기운이라고 하니까 남 뒤에서 뭔가 내가 도와주고 뭔가 서포트해주는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묘지라는 것은 무덤 묘자, 그러니까 가두고 관리하는 뭐 창고 같은 느낌, 그렇게 해가지고 무엇이다 뭐 재정이라든가 금융 회계 뭐 이런 쪽과 인연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혹은 무엇이다 데이터베이스처럼 가두고 관리하는 쪽도 이제 인연이 있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무엇이다 쇠지랑 묘지가 이렇게 함께 있다 보니까, 쇠지 같은 경우는 보통 뭐 물론 비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뭐 비서도 이제 남을 도와주는 쪽이긴 하지만 뭐 교육 상담 쪽과도 인연이 있겠습니다. 뭔가 내가 남을 도와주고 뭔가 약간 서비스한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봉사하는 쪽으로도 이야기가 될 테니까요. 자, 이런 차원에서 무엇이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쏠린 사주의 경우는요, 뭔가 한 가지 길을 좀 깊이 파는, 이건 자신만의 길을 확실하게 걸어가야 되는, 자, 그런 어떤 사주 인생을 좀 살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신이 쏠린 사주냐 아니면 균형적인 사주냐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향후에 또 참고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직업적성을 잡는 쪽의 방향으로 봤을 때, 저 같은 경우 이제 빅데이터 쪽을 실제로 이제 뭐 굉장히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야가 저한테는 굉장히 잘 맞고요. 그게 무엇이다? 사주에서는 약간 묘지 같은 경우가 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또한 무엇이다? 식신의 기운으로서 뭐 끊임없이 뭔가를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쪽과 개발자의 역할도 제가 좀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굉장히 좀 뛰어난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의 역할로서 굉장히 전문가로서의 그런 화개살을 잘 살려가지고 이렇게 나타내는 직업이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분야의 빅데이터 컨설팅을 실제로 이제 주업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무엇이다? 어떤 그래프로 해가지고 먼저 나의 적성과 흥미가 어떤 쪽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지를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이제 운의 흐름을 본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운의 흐름 같은 경우는 대운, 세운, 월운, 일운 이런 그래프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대운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커다란 어떤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로, 그러니까 뭐 고속도로냐, 뭐 비포장도로냐, 뭐 국도냐, 지방도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운이라는 것은 내가 약간 뭐 상승하고 있을 때는 내가 뭔가 열심히 무엇이다? 약간 열심히 뭔가 달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막 악셀을 밟아가지고 막 그렇게 이제 가고, 이게 일종의 속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에서의 어떤 속도계의 역할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가 뭔가 악셀을 빡 밟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쭉 이제 열심히 뭔가를 좀 이뤄나가는 시기에 이런 대운 이제 상승 곡선은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속도가 줄어들고 있죠. 이때는 무엇이다? 하강 곡선이 되겠죠. 하강 곡선일 때는 자동차를 치면은 속도가 줄어드는 거니까 브레이크다. 브레이크라는 것은 무엇이다? 새롭게 뭔가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뭐 확장해 나가는 그런 쪽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긴축적으로 뭔가
뭔가 축소하고 이제 보수적으로 내 것을 관리하고 안정화시켜 나가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파도처럼 내가 뭐 밀물이냐 썰물이냐에 따라서 내가 언제 악셀을 밟고 언제 브레이크를 밟는 그 나의 마음의 흐름은 결국은 오행과 십성의 조화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악셀을 밟고 있는 시기냐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시기냐 그런 바이오 리듬을 잘 파악을 해서 새롭게 뭔가를 헤쳐나가야 될지 아니면 이제 이미 있는 것을 이제는 잘 관리하고 정리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인생 전체는 대운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세운이라는 것은 뭐 중간중간에 뭐 구체적으로 교통 상황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뭐 고속도로에서도 막힐 수가 있고요. 혹은 뭐 지방도나 국도 비포장도로에서도 뭐 빠르게 달릴 수도 있고요. 근데 세운이라는 것은 중간중간에 무엇이든 어떤 그런 뭐 도로교통 상황 정도로 비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중간중간에 어떻게 이제 내가 어떤 10년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그때 어떻게 이제 내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월운이랑 뭐 일운 같은 것들은 사실 그냥 뭐 그때 좀 더 약간 줄어들잖아요. 시기가 줄어들다 보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그냥 내가 뭐 이때 조금 더 약간 뭐 악셀을 밟고 이때 브레이크를 밟고 뭐 이런 것들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건 뭐 엄청나게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뭐 저는 맹신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월운이나 일운 같은 경우는 너무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기보다는 사실 대운이나 세운의 흐름에 따라서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러한 베이스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기초 하에서 월운이랑 일운을 해석을 하셔야지 무조건 뭐 오늘의 운세 뭐 이달의 운세처럼은 뭐 이번 달이나 이번 오늘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먼저 미시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이런 것도 그냥 참고 삼아 도로교통 상황까지가 뭐 세운이라고 한다면 뭐 날씨라든가 그 기타 뭐 변수라든가 뭐 이런 자동차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자동차의 어떤 그런 도로 달릴 때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는 있다. 그냥 그런 정도로만 간단하게 해석하시면은 뭐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여러분 이제 이런 식으로 제 프로그램 상에서는 사주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생년월일 생시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대운, 세운, 월운, 일운까지 모두 다 이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무엇이다? 지역 오행도 이제 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역 오행은 목화, 금수, 동남서북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무엇이다? 내가 어느 시기에 대운 관점에서 보면 좋습니다. 대운 관점을 봤을 때 내가 어느 시기에 그러니까 이건 동남서북이 이제 목화, 금수라고 했습니다. 자, 서울이라는 어떤 자치구 기준으로 해서 이게 그나마 잘 이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동구, 강남구, 강서구, 강북구 이렇게 해가지고 각 그 4개의 자치구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많이 앞으로도 계속 해석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이다? 저의 경우는요, 이제 초년기에는 확실히 이렇게 용신이 참고로 이제 용신 잡을 때는 나한테 뭐 부족한 거를 이제 잡아야겠죠, 사실. 자, 부족한 거. 자, 저 같은 경우는 무엇이다?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양기 조열하고요.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수동이니까 이제 신약한 거죠. 극신약의 극조열한 사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용신 잡는 게 너무 쉬워요. 용신 잡는 게 너무 쉽다는 것은 억부의 관점에서 봐도 어떤 이제 조우의 관점에서 봐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인성비겁이 억부의 관점에서는 용신될 것이고요. 자, 조우의 관점에서는 금수가 이제 용신되겠죠. 그러니까 무엇이다? 저는 수일간이니까 당연히 인성과 비겁, 금수가 되겠습니다. 금수, 인성, 비겁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저의 용신이기 때문에 너무 용신 잡기가 쉬운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무엇이다? 기본적으로는 서북 쪽이 좋겠습니다. 서북 쪽이 좋을 것이고 동남 쪽은 피해야 된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이것도 무엇이다? 대운의 흐름에 따라서 그 간지와 상호작용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또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무엇이다? 초년에는 무조건 서쪽에 가야 되고 남쪽은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잠시 이렇게 이동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동수가 있는 사주도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저는 특이하게도 이동수가 있는데, 자, 이때 30대 중반이라는 이때 기점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이때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해가지고 이 기점으로는 무조건 이제 남쪽으로 가야 된다. 남쪽으로 갈 필요가 있겠다. 동남쪽이죠, 정확히는. 자, 이렇게 남쪽을 가야 되고, 잠시 이때는 서쪽을 피해야 됩니다. 서쪽을 피하다가 다시 이제 한 50대 중반쯤 됐을 때 이때는 다시 서쪽으로 돌아오는 것이 좋다. 서북. 그러니까 동남쪽이랑 서북 쪽의 극단을 이제 달리는 그런 이제 용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때 잠시 제가 이제 동남쪽에 이제 머물다가 이때 다시 이제
서쪽, 서북 쪽으로 가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 이런 있던 이동수를 또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나 자신이 어디에 살면 좋은지, 어디로 언제 이동하면 좋을지에 대한 유용한 솔루션을 도출하는 것. 그러니까 사주 명식만으로 모든 것을 볼 게 아니라 이름오행, 발음오행도 봐야 될 것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지역오행, 지역방위에 따른 오행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가면은 이제 요 기본적으로 파란 선이 원래 어떤 이제 그런 이제 대운 그래프인데요. 원래 대응 그래프에서 이거보다 좀 더 상향된 그래프를 이제 보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상향된 점수를 얻기 위해서 내가 언제 어디로 이동해야 되는가, 이런 이사에 대한 유용한 솔루션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이제 의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이다, 어떤 이제 사주 명식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런 단서들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사주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요, 어떤 미래를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과연 이제 어떠한 마음을 미래에 가지게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일단 사주 팔자 4개의 기둥과 8개의 글자란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예측을 해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술사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달리 어떤 이제 이름 오행이라든가 그런 지역 방위도 함께 도출을 해서 추정을 한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보통 상담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상담을 함으로써 나 자신이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겠고, 어느 분야 어떻게 이제 하면 좋겠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느 지역에서 언제 이동하면 좋겠다. 자, 이렇게 어느 운에 따라서 내가 운의 흐름을 잘 타야 될 것이 또 필요하겠고,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약간 거주지보다는 약간 사업장 내지 직장,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역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이제 여기에 거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주지랑 어떤 사업장 내지 직장은 좀 별개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주하는 곳과 어떤 이제 내가 일하는 곳은 분명히 다르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는 무엇이다, 기본적으로는 내가 어느 방위에 내가 어떤 사주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용신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용신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계명이나 어떤 이사를 해야지. 용신이라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 않은 사주도 있습니다. 근데 용신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고요. 필요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명이나 이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나 자신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점을 먼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용신론적인 관점에서 직업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어떠한 부분에서 이제 두각을 드러내고 장점인지 그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직업을 잡아야지, 용신이 뭐라 그래서 그 용신의 방향으로 직업을 잡는다? 그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굉장히 틀린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나한테 부족한 단점을 가지고 이게 직업을 잡으라는 얘기와 같으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강점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용신이라는 것을 이제 보완을 해가지고 내가 그걸 계명이나 이사 같은 걸 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용신 찾아 삼만리처럼 용신 만능론자에 빠진 그런 얘기는 가급적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저의 사주, 굉장히 특이한 사주죠. 흔히 볼 수가 없습니다. 저의 어떤 사주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먼저 도출을 해 보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의 사주를 바탕으로 해서 먼저 해석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음에도 다른 사주들을 하나하나씩 파헤치면서 이렇게 어떻게 해석될 수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